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랜저 TG 제네시스 BH.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탄탄한 차대의 강성과 정숙성, 뷰익의 라크로스라는 차량을 디자인적인 면에서의 연비에 대해서는 뻥연비 이런 게 없고요. 그게 잘 나오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단점은 악명 높은 보령 미션 아하. 3번 수리를 했고요. 네? 미션은 뭐 어떻게? 비 오는 날 차가 먹통이 돼서 서비스 센터를 너무 믿지 마세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형기사입니다. 2010년에 출시된 GM 대우의 전륜구동 준대형 세단이자 미국 GM 뷰익 라크로스의 한국형 버전인 바로 알페온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와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알페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알페온 차주분을 만나러 경기도 구리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구리에 사는 25살 평범한 직장인 알페온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0년 10월식 알페온 차량이고, 옵션은 그때 당시 알페온에 넣을 수 있는 옵션이 다 들어간 EL300 슈프림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2021년 12월에 중고 차량으로 구입을 해왔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 차량을 360만 원에 가져왔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18만 3,100km 정도에 가져왔는데 지금 21만 7,430km.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아반떼 HD 하이브리드 LPI 차량을 2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알페온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원래 알페온을 구매 선상에 두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냥 우연히 중고차 사이트를 보다가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컨디션의 매물이 올라왔는데 그 차량이 마침 알페온이었고, 차량을 본 다음날 바로 계약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알페온과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랜저 TG도 고민을 했었고, 제네시스 BH 차량도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알페온 하이브리드는 고민 안 해보셨나요? 네, 고민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해보셨나요? 제가 원하는 조건은 6기통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알페온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3.0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어시스트 그리고 2.4 가솔린 두 모델 모두 다 배제를 했었습니다. 알페온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탄탄한 차대의 강성과 정숙성, 이거는 정말 제가 항상 느끼는 가장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속 주행 시에 이 차의 진가가 정말 잘 드러나는데요. 똑같은 속도를 놓고 타사 동급인 그랜저 K7 이 차량들과 비교를 했을 때 차체 롤링도 훨씬 적고, 실내로 유입되는 노면 소음, 풍절음이 확실히 많이 억제가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차체 강성과 더불어서 이 정숙성이 많이 돋보이는 이유가 문짝의 두께와 문짝에 부착된 이 고무 실링이 정말 두껍게 잘 들어가 있거든요. 이 차량이 원래는 미국 GM의 뷰익의 라크로스라는 차량을 다운사이징해서 만든 차잖아요. 북미에서 런칭이 됐을 때도 대형마로 삼은 게 렉서스 뭐 이런 차량이기도 하고 정숙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숙성이 이 알페온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탄탄한 승차감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랜저와 K7에 비해서는 조금 탄탄해서 딱딱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진짜 딱딱한데요? 그랜저와 K7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승차감이 장점이기는 하나 고속 주행 시 안정감이 좀 떨어져서 승차감과 안정감의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 알페온 같은 경우에는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느낌을 주면서 고속에서는 안정감이 돋보이기 때문에 승차감과 주행 안정감 두 가지를 모두 잡은 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형 10년식, 11년식 3.0 모델들에 한해서 HM 방식이라는 하체 구조를 채택을 했는데, HM 방식 같은 경우에는 리어 서스펜션의 구조가 이후 후기형 모델들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래서 더 안정감이 있다는 의견이 더 많고, 승차감도 좋고 주행 안정감도 좋은 만큼 부품 가격 또한 정말 사악합니다.
그건 단점에서 얘기해주세요. 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질리지 않는 디자인.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밋밋하고 다소 투박해 보이는 인상을 주는데 이 디자인이 이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서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정말 질리지 않고 그냥 꾸준히 인상을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면에서의 만족도는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의 방향이 상하좌우로 자동 조절되는 첨단 어댑티브 제논 헤드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녀석이에요. 그리고 반전으로는 이 본네트 좌우에 보시면 뭔가 아가미 같은 게 달려있어요. 이게 속된 말로 가라라고 하잖아요. 실제 덕트의 기능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차량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순정 휠이고 19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가 이 후면부인데요. 좌우에 날렵한 테일램프와 더불어서 좌우에 있는 듀얼 머플러가 이 친구의 묵직함을 완성시켜주는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도 만족하시나요? 실외보다도 훨씬 더 만족합니다. 대시보드의 레이아웃 자체가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를 감싸는 듯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때 당시의 차량들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앰비언트 라이트, 야간에 주행을 할 때는 눈이 부시지 않게 적당한 밝기로 은은하게 점등이 돼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높게 탈만한 부분이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모두 다 가죽으로 고급스럽게 좀 마감이 되어 있는데 가치를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가장 큰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이 친구가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돼요. 통풍은 파란색이고 열선은 빨간색인 게 국룰 룰인데 열선 켜도 파란색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2열 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에 고급차의 상징이죠. 여러 가지 버튼들과 두 개의 컵홀더가 확실히 내가 준대형 세단이라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간 사양 같은 경우에는 뒤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2010년도에 미세먼지를 미리 예측한 차예요. 어쩌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사전에 이 차량의 공인 연비가 9.3km로 알고 있는데 연비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나요? 네, 연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입니다. 흔히 말하는 뻥 연비 이런 게 없고요. 실제로 제가 주행을 해보면 고속도로에서 11, 2km도 나오고 시내에서는 아무리 가다 서다를 많이 해도 5km 이상은 유지를 합니다. 죄송한데 그게 잘 나오는 건가요? 제 기준에서는 잘 나오는 겁니다. 뻥 연비가 없기 때문에 만족을 하는 거지 수치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시트가 저는 생각보다 꽤 편한 것 같아요. 적당히 탄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시트는 만족스럽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오디오 시스템을 만족하고 있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많이 듣는데 인피니티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라크로스에는 있었는데 알페온으로 넘어오면서 기능이 잠겨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원격 시동, 프로그램 코딩을 하면은 원격 시동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크루즈, 스위치만 이식을 하고 소프트웨어만 조금 손봐주면 이 오토 크루즈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거의 장점이 뭐냐? 오토 크루즈는 배선 작업을 해야 되지만 원격 시동은 코딩만 해주면 된다는 사실. 크루즈가 없어서 아쉽다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기능을 살릴 수가 있는 그런 작업이 수월한 편의성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작업하는 비용도 현대기아 차량들 오토 크루즈 순정으로 작업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고차 정말 가성비다 개꿀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세 자체가 SM7, 그랜저, K7보다 저렴한 가격대에 접하실 수가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페온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악명 높은 보령 미션. 하도 악명이 높아서 보령 미션이라고 많이들 하는데요. 이 차의 모든 정이 다 떨어지게 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차를 16개월 동안 타면서 미션을 3번 수리를 했고요. 네? 실화예요? 네, 실화입니다. 알페온에 적용이 된 미션은 그때 당시 GM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자마자 바로 처음으로 적용을 시켰던 모델인데 엔진과 미션의 조화가 안 맞았던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원가 절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미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온 고열에서 많이 미션의 내구성이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기어비가 정말 엉망입니다. 출력을 마음껏 뽑아내야 될 때는 차가 느긋하고 조금 이제 탄력 주행을 해볼까 하면은 탄력이 죽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타는 내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럼 미션을 지금 3번이나 수리를 하셨는데 미션이 뭐 어떻게 맛이 간 건가요? 처음 미션을 수리를 했던 거는 차를 가져오고 한 달 만에 앞차를 추월을 하기 위해서 가속을 하던 중에 갑자기 차가 미션 슬립을 해버리면서 나중에 후진이 안 되더라고요.
후진이 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리막 경사로에서 후진을 해서 거꾸로 올라가야 하는 순간에 그럴 때는 후진이 안 되고 그냥 RPM만 오르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미션 수리를 11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미션 수리를 하고 한 달 후에 미션 오일 쿨러를 제가 개별적으로 장착을 했고 그렇게 하고 1500km 조금 탔을까요? 미션이 또 말썽을 일으키는 겁니다. 간헐적으로 출발이 안 되다가 갑자기 턱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튀어나가는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 증상도 미션 오일의 과열과 미션의 내부의 기계적인 소모로 인한 손상으로 확인이 되어서 미션 수리를 두 번째 했음에도 나아지지가 않아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미션을 한 번 더 내려서 세 번째 미션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미션의 변속 충격이나 울컥거림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전처럼 주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상은 모두 다 잡힌 상태입니다. 충격적인 보령 미션과 더불어서 이 친구가 6기통이고 3000cc 263마력에 29.6토크를 가진 차량이지만 출력이 조금 너무 잘 안 나가서 일명 할배원이라는 별명도. 네, 맞습니다. 엔진의 출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보령 미션의 기어비와 취약한 내구성 때문에 초반 가속력이 많이 답답하게 느껴져요. 엔진에서는 힘이 남아 돌아요. 분명히 힘이 남아 도는 게 느껴지는데 미션에서 다 까먹는 느낌. 심지어 평지에서도 속도가 죽어요. 신체는 10대인데 뇌가 할아버지예요. 젊고 혈기 넘치는 20대의 심장을 가졌는데 뇌가 잘 제어를 못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알페온 하면은 이 엔진 실화에 대한 부분을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화예요? 네, 이 엔진 실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엔진 오일의 잘못된 관리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이 알페온 3.0의 엔진은 직분사 방식이에요. GDI 방식. 근데 이 GDI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엔진 찌꺼기, 카본의 생성량이 많아서 주기적인 흡기 청소도 해줘야지 이 엔진을 건강하고 쌩쌩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알페온 같은 경우에는 오일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엔진 실화가 발생하면서 나중에는 엔진오일 소모로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제 차도 엔진오일 소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페온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촉매 문제인데요. 이 촉매가 열에 취약해서 깨지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더라고요. 제 차량 같은 경우에 다행히 촉매 쪽 문제는 없는데 이 부분은 엔진오일 관리를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전자계통이 오류가 저는 이 차를 타면서 참 많이 겪었어요. 시스템 점검 이런 그런 문구 창만 띄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전자계통이 다 마비가 되는 경험도 몇 번 했었고 서비스 센터 문 앞을 나오자마자 바로 전자계통이 마비가 와가지고 심지어 그때는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 차가 먹통이 돼서 삼각대를 세우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차 키는 안에 있는 상태로 문이 잠긴 거예요. 핸드폰은 차 안에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운 좋게 문이 열려서 그때 들어가기는 했는데 서비스 센터를 너무 믿지 마세요. 에이스 센터를 좀 자주 가야 될 것 같은데 센터도 부족하고 잘 다룰 수 있는 센터도 많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이거는 센터마다 다르고 지점마다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높으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점수를 못 줄 것 같아요. 그냥 서비스 센터를 잘 만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부품비나 수리비가 비쌀 것 같은 걱정이 벌써부터 들거든요? 이 차의 부품값, 수리비, 부품 수급 이 모든 게 다 쉽지 않습니다. 3위일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차의 부품값이 가장 비싼 요소 하나가 하체.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하체를 턴다고 하잖아요. 하체 잡소리를 잡기 위해서 하체를 부속을 모두 다 교환하면은 이 차는 후륜만 부품값만 3,400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무 기어라고 하는 조향 기어, 전자식 기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유압식은 그래도 조금은 저렴한 편인데 걔도 거의 100만 원 언저리 해요. 그래서 이 알페온 차주님들은 보통 해외 직구라든지 아니면은 애프터마켓에서 판매하는 OEM 제품을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부품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럼 부품비도 비싼데 부품 수급까지 약간 원활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가장 오래 걸렸던 게 뒷 쇼가 스프링 인슐레이터 고무라고 해서 조그만한 고무 패드가 들어가는데 개당 10,000원 남짓 왔다 갔다 해요. 저 그거 봤는데 보름 이상 걸렸습니다.
죄송한데 무슨 뭐 벤틀리 부품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 걸려요? 10,000원짜리가? 그 조그마한 부품이 보름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에 RPM 게이지에 레드존 표시가 없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데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하면서 극한의 상황까지 차를 몰아붙여도 이게 레드존에 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사이드미러 시야가 개인적으로 불만인 게, 사이드미러는 큰데 각진 모양 때문인지 사이드미러의 사각지대가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차주분들이 후측방 경보 장치를 사제로 장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광각 미러로 교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HID 밝기가 정말 어둡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야간에 반대편에 오는 차 없으면은 전 항상 상향등에 안개등까지 다 켜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시야가 어두워서요? 긴장감과 피로감이 정말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 트렁크 용량을 좀 더 넓게 뽑아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럼 수납 공간은 조금 부족한 편인가요? 곳곳에 숨은 소소한 수납 공간은 많은데 이게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도어 포켓이 옆으로 당기면은 포켓이 확장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마저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컵홀더의 이 면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알페온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보통 한 달에 한 1,500에서 2,000km를 타는데 기름값만 계산을 했을 때 50만 원 정도? 일단 기본 스타트 50만 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제 나이대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처음 이 차량을 구입하고서 보험 가입을 할 때 냈던 보험료가 140이었습니다. 젊으신 나이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렴한 것 같은데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엄마 찬스, 보험을 어머니 밑으로 넣어놨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이 지난 차량이다 보니까 경감률 50%를 적용을 해서 거의 한 30만 원 중후반 내는 것 같아요. 알페온을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조금 신중해질 것 같기는 해요. 뛰어난 장점이 있다 보니까 더 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 장점만 보고 사기에는 단점과 애로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타더라도 생각은 해볼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싸고 좋은 차는 없다. 그리고 알페온 사는 거를 말리지는 않는데 관리가 잘 된 차를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